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장 도수이완 균형 잡힌 신경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좀 잘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2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빠르게 이제 반응을 시키는 이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몸은 이제 보통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국소 조절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보통 이제 우리 몸이 전체가 컨트롤되고 통제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느린 반응이 일어나지만 이제 신경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반응이 일어나고요. 국소 조절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국소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한 이제 마을, 그리고 한 뭐 시, 춘천시를 예를 들면 춘천 이제 곳에 이제 소방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 전체 이제 중앙 소방서가 있으면은 그 소방서는 이제 춘천시 전체의 소방서를 이제 다스리고 통제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이제 호르몬 전신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소 조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동네로 넘어가는 거예요. 춘천시에도 여러 동네가 있겠죠. 그곳은 예를 들면 석사동에 있는 한 소방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소 조절은 이제 한 부분에서 스스로 이제 반응을 하는 이런 것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석사동 내에서 이제 불이 났어요. 소방서 바로 옆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방서 석사동 자체 소방서가 옆 건물에 있는 불을 이제 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소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소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분비와 측분비라고 나눠집니다. 자가 분비는 예를 들면은 석사동에 있는 그 소방서 바로 옆에 불이 나서 그 소방대원이 그거를 바로 보고 경보배를 누르고 이제 스스로 처리하는, 이게 이제 자가분비, 스스로 이제 불을 끄는 행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석사동에 있는 소방대원이 저쪽에 있는 산에 구봉산 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구봉산 소방서에 이제 얘기를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측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경정맥공이라고 해서 후두골과 측두골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뒤쪽에 있는 경동맥 뒤쪽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심장 쪽, 대동맥 궁 쪽을 거쳐서 복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부교감신경이 잘 활성화되어야 우리 몸이 이제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횡격막을 지나서 복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활성화되려면 뒤쪽에 있는 척추 쪽에 척추 쪽에 이완이, 그리고 요 척추 사이의 공간들이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 부분이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신경의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요 신경 순환에 있어서 요 내장 도수이완, 그리고 혈관 도수이완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동맥은 신경과 함께 주행을 합니다. 동맥은 항상 신경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정맥도 있고 림프도 이제 순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맥의 이제 이완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 검상도기 아래쪽에는 이제 복강 체관이 있죠. 복강 체관에는 이제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간동맥도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이제 비장동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상장관맥동맥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혈관이 이완을 했을 때 장기도 같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주행하는 신경 또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이렇게 동맥을 손을 댔을 때 신경 또한 같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맥의 이완은 신경의 이완과 같이 맞물려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대동맥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용기가 있습니다. 압력을 받아들이는 수용기, 그다음에 화학적인 것들 반응을 하는 그런 수용기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동맥의 이완, 대동맥궁의 이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감신경의 이제 경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교감신경의 출발은 이제 흉추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그리고 요추 1, 2번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총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요추는 이제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요, 이제 전령들을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죠. 메신저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경절 전섬유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절 전섬유에서 요 명령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교감신경 이제 줄기로 가게 되어서 이 여러 전령병들이 교감신경 줄기에서 명령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제 뭐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전령병들에게 이제 각 부대에 가게 되는데, 이게 신경절 후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신저들이 신경절 후 섬유에서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절 후 섬유에서는 이제 그 메시저를 읽고 이제 각 표적 기관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표적 기관에 가서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전투를 해라, 뭐 탱크를 몰아라, 뭐 비행기를 몰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서 명령을 받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표적 기관에 가서 이제 행동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흉추와 요추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여기 이제 내장 이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중요한지 배워봤습니다.